채무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민사에서 책임이라는 말은 형사에서 책임이랑 좀 달라서 강제 집행이 들어와도 이를 참고서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힘을, 판결의 힘을 기판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강제 집행이 들어와도 받아들여야만 한다. 즉,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정당화하는 힘이 판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은 기판력,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 집행을 정당화시켜주는, 사실 강제 집행은 폭력적인 거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재산을 강제로 뺏어간다거나 아니면 팔아버리는 거니까 폭력적인 건데, 이런 폭력적인 것을 정당화하는 힘이 판결에는 있는데요. 이런 힘을 집행력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서 강제 집행을 하려는데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승소 판결이기 때문에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이 판결에 기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어떤 경우에 다른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서 이걸 막을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이 채무를 공격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 채무가 없다고 주장을 해서 이런 주장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면 채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제가 되는 채무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책임도 당연히 없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도 없어지게 되는데요. 채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변제, 면제, 상계, 시효소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판결에는 아까 채무의 유무를 결정하는 힘이 있다 그랬죠. 기판력이라고 했죠.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발생했던 사유는, 채무 소멸 사유는 일단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이 들어왔을 때 이 강제 집행을 정당하게 막으려면 채무 소멸 사유들을 주장할 수 있긴 있지만 이 사유들은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이 사유들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강제 집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판력의 힘이죠. 그러니까 소송을 할 때에는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만약 소송 중에 이런 사유들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때 주장했어야지, 나중에 판결 다 선고되고 확정돼 갖고 강제 집행 들어왔을 때 내가 까먹고 그거 주장을 못했는데 사실 그 채무는 변제돼서 이미 소멸했어요, 이런 식으로 주장해봤자 그 변제 일자가 이 판결의 변론 종결 이전에 있었던 변제라고 한다면 그 주장은 설령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강제 집행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억울하긴 하겠지만 기판력이라는 게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면 책임도 당연히 없어지기 때문에 집행력도 사라지게 되는데, 다만 이때 채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판결의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변론 종결 후에 채무가 없어졌다는 것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채무는 있다고 치더라도 책임이 없다라고 또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놔두고 요거를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는 모르겠고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해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은 강제 집행을 배제할 수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다행인 것은 기판력은, 판결의 힘인 기판력은 요 채무에만 관련된 겁니다. 이 책임에 관련된 것이 아닌 판단이거든요. 채무가 있다 없다 판단이지 책임이 있다 없다 판단이 아닙니다, 기판력은.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유는 변론 종결 전에 발생했건 후에 발생했건 하여튼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은 이거는 변론 종결을 신경 쓰지 않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변론 종결 이후에 없어졌다는 것만 주장할 수가 있지만, 요게 없다라는 거 주장하는 것은 변론 종결 전에 그 사유가 있던지 변론 종결 후에 그 사유가 생겼던지와 상관없이 양쪽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변론 종결 후에 채무가 없어지는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책임도 없어졌다라고 주장하거나, 채무는 있다고 치더라도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 이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송이 있는데요. 이런 소송을 청구이의소라고 부릅니다.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는 소송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채무를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이냐? 아까 봤던 이런 것들, 변제, 면제, 상계, 시효소멸 외에도 상속 포기도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상속 포기는 요 앞에 채무가 없다라고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속하고요. 따라서 당연히 변론 종결 전에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이걸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강제집행 들어왔을 때 나는 상속 포기했는데 내가 소송에서 까먹고 주장을 안 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변론 종결 후에 상속 포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채무 소멸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발생한 청구 이해소에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은 뭐냐면은 대표적인 것이 한정 승인, 면책, 부집행의 합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정 승인, 면책, 부집행의 합의는 기판력에 관한 사유들이 아니고 집행력에 관한 사유이고 집행력에 관한 사유는 변론 종결 전후를 불문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이 주장을 안 해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됐고 강제집행이 들어와도 이런 사유들은 있기만 하면은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무조건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다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정 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채무 때문에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대항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면책 결정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은 기존 재산, 파산재단이라고도 부르죠. 기존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고요. 이 판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부집행의 합의 같은 경우에는 합의 대상이 아닌 재산에만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집행의 합의 대상이 채무자의 전체 재산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전체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한정 승인, 면책, 부집행의 합의는 청구 이의소의 소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요 채무가 있는 점을 따지는 요 소송 중에도 주장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한정 승인을 소송에서 주장했다고 한다면은 법원이 한정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라는 식의 한정 판결을 하게 되고요. 소송 중에 면책 결정이 나한테 확정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만약에 그 소송으로 청구하고 있는 채권이 면책 절차 내에서 채권자가 채권 신고를 한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그 채권에 대한 판단은 요 면책 절차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제기한 소송은 소각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집행의 합의는 소송 중에 주장을 하더라도 이거는 채무와는 무관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항변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그냥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조금씩 다 다르죠. 효력이 미치는 게.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변론 종결이 됐고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이 확정됐고 강제집행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피고가 면책 결정을 변론 종결 전에 받았고 소송에서 피고가 이걸 제대로 항변을 했습니다. 나는 면책 결정 받았어요 라고 항변했다고 한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할까요? 아까 면책은 면책 절차 내의 채권이라고 한다면 소각화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그 소송으로 구하고 있는 채권이 이 면책 절차에서 면책된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법원은 소각화 판결을 하게 되고요. 이로써 이제 강제집행 문제는 생기지 않게 되죠. 근데 변론 종결 후에 피고가 면책 결정을 받아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변론이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변론으로 주장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판결은 원고 승소 판결이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판결이 확정이 돼서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원고가 그 판결문 갖고서 강제집행에 착수했어요. 이 착수 단계에서 피고가 나 면책 결정 받았으니까 강제집행 착수할 수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 면책이라는 것은 강제집행의 장애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고의 강제집행 착수 자체는 유효한 게 되는데요. 그래서 강제집행이 쭉 진행되는데 그 이후에 피고는 나 면책 결정을 변론 종결 후에 받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가 있고요. 면책 결정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청구 이의소는 받아들여질 겁니다. 판결 승소된 후에 그 후에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하긴 할 수 있지만 적법한 강제집행에 착수가 되긴 되지만 피고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서 강제집행을 막을 수가 있고요. 판결 확정 후에 면책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변론 종결 후라고 한다면은 그 면책 결정이 변론 종결 후에 있었건 판결 선고 후에 있었건 판결 확정 후에 있었건 다
강제 집행을 원고는 확인할 수 있지만 피고는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걸 이유로 해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승소가 확정됐고 강제 집행에 착수했는데 그 이후에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은 강제 집행 착수는 실효가 되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법 348조 557조에 의해서 이 강제 집행 착수가 효력이 없어지게 되고요. 따라서 피고는 그런 사유를 들어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맨 처음에 봤던 이 사건, 면책 결정을 받았고 항변했고 소각화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게 맞는데 D가 면책 결정을 받고서도 소송에서 항변을 안 했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면책 결정 받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뭐 당연히 피승소 판결이 선고될 거고 이 승소 판결이 확정돼서 P가 강제 집행에 착수했는데 뒤늦게 피고가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면서 나 이때 면책 결정 받았다. 내가 다만 항변을 안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P가 이때 제대로 항변만 했으면 바로 소각화 판결, 패소 판결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데 이걸 빠뜨리는 바람에 원고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승소 확정됐고 강제 집행까지 착수했는데 뒤늦게 피고가 이때 면책 결정 받은 걸 갖고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면 이 청구 이의소가 적법한지 안 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에 대한 사유는 기판력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변론 종결 전, 후를 불문하고 다 주장할 수 있다고 하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때 면책 결정 받았다는 것도 변론 종결 전에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것도 청구 이의소에서 주장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2017-286492 판결에서 이 청구 이의소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예외를 둬서 만약에 채무자가 D가 분쟁을 지원할 목적으로 일부러 소송에서 면책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D는 청구 이의소에서 이 면책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나쁜 의도로 일부러 이때 면책 결정을 받고도 항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청구 이의에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고 P의 강제 집행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면서 책임이 제한됐다는 이유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긴 하지만 그때 제대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때 내가 면책 결정을 받고도 항변하지 못한 것이 그리고 변론 종결이 됐던 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P와의 분쟁을 지원할 목적으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뭐 어떤 피치 못한 사유가 있어서 항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주장 증명해야지만 청구 이의소에서 승소할 수가 있을 겁니다.